안녕하세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어요. 네, 이런. 제가 유튜브 열심히 보다가 드디어 왔어요. 아이고. 야, 일단 한 분 한 분 제가 좀 볼게요. 네, 따님이세요? 네. 평소 때 알러지가 좀 있으신가 봐요. 이게 제가 알러지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네. 근데 어쩔 때 생겨요. 어쩔 때는 핥거나 이런 얘가 막 빨갛게 막 올라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키우신 지는 얼마 됐어요? 2년 다 돼가요. 그러면 처음 키울 때부터 생겼어요? 아니면 키우는 중간에 생기셨어요? 이게 저희 강아지 말고 다른 강아지들 만나면은 네. 좀 더 약간 간지럼증 이런 게 심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키우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면 거의 처음부터도 경험을 네, 했다는 그런 것 얘기시네요?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막 항상 그런 거는 아니어서 알러지인지 아닌지 조금 알고 싶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러면 따님 키우실 때 어렸을 때 비염이 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러면 중간에는 알러지 검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은 어렸을 때 크면서 코에 생긴 비염을 제외하고는 피부나 호흡기 쪽 다른 데는 문제가 다른 건 없었고요. 없었고, 근데 비염 증상이 있으면 가서 그냥 이비인후과에서 네. 치료받고 그렇게 했지 뭐 거기서 특별히 알러지 검사를 해봐라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렇게 병원 다니신 적은 없는 거죠? 그저 그냥 아기들 병원 갈 때 그 정도? 근데 뭐 특별히 네. 막 엄청 많이 다니고 그러진 않았어요. 네. 심하진 않아도 알러지 소인이 있어 보이고요. 네. 예, 그 원인이 검사하면 다 나오는데 네. 일단 히스토리 상에서 본다면은 진먼지 진드기나 이제 그 보통 우리 개털 알러지라고 얘기하는데 털 알러지는 아니고요. 동물들이 핥잖아요. 할 때 침 안에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그 단백질 성분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핥으면은 올라온다고 얘기하죠. 근데 털에도 보통 애들이 개도 막 털을 핥기도 하고 고양이는 특히 더 많이 핥죠. 이렇게 털을 핥다 보면 침이 털에 묻기 때문에 그 털이 날릴 때 이제 그게 피부에 닿으면 알러지 반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털 자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실제는 침 안에 있는 단백질 성분에 대한 알러지 반응입니다. 얘가 이제 비산돼 가지고 이제 마르면은 막 이제 쪼개지고 갈라지거든요. 그게 우리가 침을 갖다가 해도 시간 지나면 딱 마르고 껍질 벗겨지듯이 올라오는 것들이 그게 이제 파티클처럼 이제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안에도 되게 많이 이제 구석구석 들어가 있죠. 살고 있는 이부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데 다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동물하고 접촉을 피한다면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집에서 키우던 동물을 끝냈다고 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벤틸레이션 해가지고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할 때까지는 6개월 이상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걔하고 더 이상 폭로를 안 해야죠. 치웠는데도 계속 반응은 나타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완전한 깨끗한 집이 될 때까지는 반응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저희 집도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동물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데 애들이 이미 다 친숙해져가지고 가족처럼 됐는데 얘를 어디다 막 이렇게 막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싶으니까 그때는 면역 치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치료하시면 좀 당연히 좋아지니까 특히 서울 쪽에는 더 많을 거예요. 저희 포항 지역에는 거의 한두 명 의사 선생님들밖에 안 하시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데 지방은 더 어렵지만 서울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특이항원 면역치료라는 개념은 주류의학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미 밝혀졌고 치료 플랜이 계획되고 연구된 지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치료 방법이고 완치에 근치에 해당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보면 제가 권해드릴 거예요. 그건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서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그런 거 말고 기본적인 어떤 우리 몸의 기본적인 면역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또 내 지금 현재 건강 상태나 영양 상태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내 몸이 건강해지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알러지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로 내가 관리가 될 수 있는데 내 면역이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면역학적인 반응들이 여러 가지 이제 안 좋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특히 감염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나 만성 피로의 개념은 알러지하고는 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호소하시는 그런 주된 문제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일단은 해야 되는데
저라면은 그 정도라면은 일단은 기능학적인 기본 검사는 다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어떤 게 안 좋은지를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이거는 자주 할 게 아니고 평생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걸 자꾸 넣어주면서 내 몸이 자꾸 나빠져서 그것 때문에 자꾸 피로도 생기고 뭐 소화장애부터 시작해서 자꾸 염증 반응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답이 없잖아요. 치료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좀 들어도 그 검사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기산 검사라는 개념은 하나 더 들어가는데, 그거는 우리 몸을 공장이라고 예를 들자면은 이 공장이 잘 부분적으로 이제 잘 돌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각 공장마다 대사물들이 나오거든요. 그 대사물들이 적당하게 잘 나오면은 문제가 없는데, 어느 공정이 잘 막히게 되면은 그 다음 거는 안 나오고 그 전 거는 많이 나오겠죠. 얘가 일로 못 넘어가니까. 그런 의미로 이런 것들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미 과학자들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딱 보면 이 공정이 잘 안 돌아가네, 이게 딱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돌아가는 데를 잘 돌아가게끔 이제 해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그거하고 기본적인 알러지 검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독성 중금속이라든지 내 몸속에 쌓여져 있는 것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게 있으면 빼주고 부족한 영양소가 있으면 넣어주고. 너무 심플하죠.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 간단한 것들을 너무 안 하고 계신 거죠. 의사들 안 하고 계시고 환자들도 잘 모르니까 못 하고 계신 거죠. 그것만 해줘도 뭐 지금처럼 호소하시는 잦은 감염이라든지 만성 피로들은 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알러지의 개념은 다른 게, 뭐 내가 영양소를 보충했다고 내가 지금 계털 알러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제 특이항원 면역치료라는 파트가 있어요. 알레르기 파트 안에. 그걸 꼭 보셔야 되고요. 그거를 나중에는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 그래서 검사를 하신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고 뭐 비타민은 뭘 드시는 게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은 상담을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결과 나오기 전에 제가 제일 많이 제한시키는 거 세 가지 다 아시겠죠? 유튜브 보시면은 밀가루를 못 먹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제품, 우유가 들어있는 모든 제품, 그 다음에 일반 계란도 일단은 중단합니다. 일단은 검사 결과 보고 이제 할 건데, 일단은 언제까지 중단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절식은 6개월이에요. 완벽한 절식은 6개월 정도 잡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드실 수 있는데, 드실 수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고요. 혹시 두유 같은 건 괜찮나요? 그것도 저는 반대하고요. 자연드림이라든지 초록마을 가면은 두유를 판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대두를 국산 콩으로만 만드는 두유를 판대요. 그 정도면은 일단은 저는 그러면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시중에서 나오는 모든 이제 큰 회사에서 나오는 우리 마트에서 파는 제품들 있죠. 거기 보시면은 잘 보면은 수입 대두가 대부분이에요. 국산 대두도 섞여 있을지 몰라도 이제 100% 우리나라 그 콩으로 못 만드니까, 우리가 수입되는 콩이 GMO 콩에서 거의 뭐 거의 50% 이상, 거의 7, 80% 정도는 수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용으로 쓰고 있는 콩들은 대부분 다 식용유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GMO 콩으로 만들어요. 근데 GMO만 문제가 아니라 대두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농약 성분에도 문제가 되는데, 얘를 가공한다고 농약 성분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내 몸에 들어오는 게 싫어서 저는 이제 반대하는 거고, 그게 여성분들한테는 특히 더 안 좋아요.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국산 콩으로 만든 것들로 만든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반대 안 하고요. 집에서 뭐 콩물 같은 거 내려 먹을 때도 자기가 콩을 사다가 삶아서 이렇게 갈아서 먹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다른 데서 나온 거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거 뭐 질문 또 있을까요? 증상이 막 제가 막 엄청 심하고 그런 건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관리를 안 하면은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그렇겠죠. 그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살면서 독소에 노출될 확률이 당연히 더 높잖아요. 높으니까 계속 쌓이겠죠. 그러니까 쌓이는 만큼 우리가 빨리빨리 해독시키지 않으면은 그 쌓인 거에 대한 문제가 더 나이 들어서는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젊었을 때 더 신경 써서 해독에 관련된 것들을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들어오는 것들을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일단 결과가 다 말해줄 거예요.
지금 현재 본인은 뭐 어떤 분들은 뭐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검사하면 안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하물며 지금처럼 조금씩 증상을 호소하신 분들은 검사를 하면 다 나오죠. 저도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조금만 게으르게 비타민 좀 덜 챙겨 먹고 몸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럼 저는 한 달마다 검사를 하는데 바뀌는 게 눈에 보여요. 내가 관리 안 했던 티가 나네? 이게 보일 정도니까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기능의학자인 의사도 그 정도 관리를 안 해도 생기는 변화가 보이는데 일반인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걸 각성을 못하고 확인을 안 하니까 내가 얼마만큼 안 좋은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증상으로 느끼는 것과 검사 결과의 변동은 되게 차이가 갭이 커요. 만약에 이게 비슷하면은 문제될 게 없죠. 내가 불편할 때 바로 오면 되니까. 근데 내가 느끼는 증상이 나타날 때쯤 됐을 때는 이미 내 혈액 검사의 결과는 이만큼 틀어져 있는 상태예요. 먼저 많이 바뀌어 있죠. 이렇게 된 상태를 계속 우리는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가 얘가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는 증상이 생길 때 그때서야 내가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와요. 그러니까 늦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일찍 찾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 되실 때 제 유튜브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통은 최근 거부터 나오잖아요. 이렇게 방금도 제가 하나 올렸는데 나올까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최근 거부터 나오니까 이거 말고 정렬 기준을 누르신 다음에 오래된 순서로 누르시면은 이게 옛날 거부터 나와요. 그 이유가 제가 환자분들 교육용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부터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처음부터 쫙 다 보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이거 안에 내용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파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자기 걸로 만드시면은 그 이유는 제가 목표하는 거는 저를 자꾸 뭐 믿고 계속 저한테 오란 얘기가 아니고요. 의사를 굳이 의존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관리를 해서 의사 없이도 건강한 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저것만 다 이해를 하셔도 집에서 본인이 셀프 케어 하시면은 충분하죠. 굳이 병원에 올 필요가 없죠. 뭐 한다면은 정기검진 비슷하게 몇 년에 한 번씩 와서 다시 한번 이제 검사를 해서 내가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좀 틀어진 게 없는지 또 확인하고 또 틀어진 게 있으면 또 요걸 또 정상화시키고 이런 노력을 하시면은 당연히 나이가 뭐 우리 평균 수명 될 때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겠죠. 거기다가 좀 투자를 하라는 얘기지. 다 망가진 다음에 고치는 데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미련한 짓이죠. 그죠? 그 되돌릴 방법도 없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실 거고.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이런 거는 또 잊어버리기 전에 좀 적어 오셔서 질문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를 딱 보면은 그다음에 다 잊어버린다고 생각. 뭘 물어봐야 되는지 생각도 못 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다음에 어머니 볼까요? 네. 어머니는 건선이 있으시고 백반. 어머니 자가면역은 다 갖고 계시네요?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거 결혼하기 전에는 알러지 있어서 알러지 아, 검사에 엄마한테 받았구나. 네, 알러지가 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 때는 그렇게 크게 알러지에 대한 검사도 많이 안 그렇겠죠. 하고 예, 네. 그냥 대충 살았거든요.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 그한 5, 6년 전부터 뭐가 건선인지 몰랐고 뭐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간지럽고. 근데 간지러운데 그게 많이 난 것도 아니고 조금씩 나다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피부과에 갔더니 제가 보기엔 건성 같은데 그게 심하지 않으면 약은 먹지 않고 그냥 보습하면서 좀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작년에 너무 심해져서 제가 이제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건선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라 그래서 제가 네. 거기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약을 먹을 단계는 아니고 광치료하고 여러 가지 연고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고 치료하고 강치료했는데 제가 작년에 제 남편을 사별했어요. 그러고 많이 아플 때부터 굉장히 심해지더라고요. 그죠. 스트레스는 정말 심한 트리거 이펙트 효과가 있어서. 네. 그 전까지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마스크 썼는데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피부과에 갔더니 선생님이 이건 또 건선 섞였고 건선이 아니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 때문에 제가 전주로 이사를 왔어요. 서울에서 살다가. 아, 그래요? 네, 뭐 올해 이사 왔거든요. 전주로. 그러면 이제 병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 서울까지 다니기도 어렵고 또 제가 그 선생님을 신뢰는 하는데
그냥 의문이 드는 거예요.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고 네. 그냥 치료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 막 검색하다가 많은 검색을 하다가 선생님 걸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피부를 약간 띄어서 검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하고 건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 향해서는 건선으로 확신이 되신 거네요. 네. 그래갖고 이 백약 백반증 그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 백반증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셔야 확실히 아실지. 볼까요? 네, 배에 좀 있어요. 이거는 원래 없었는데 생겼어요. 백반증인가요? 이것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네. 이건 뭐예요? 이건? 앉으세요.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건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피부 병변이 어디 또 있을까요? 온 몸에 다 있어요. 일단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이런 거. 이런 게 거의 전신에서 이런 게 다 있어요, 몸에. 굉장히 심하게 가려울 때는 네, 너무너무 그죠. 심하게 긁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한참 지나면 또 이렇게 꺼멓게 되면서 그죠. 없어지더라고요. 착색이 남죠. 네. 환자분들이 구별하기 좀 어려운 거는 건선인지 또는 편평태선인지 아니면은 결절성 양진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진단명으로 구별되어 있는 피부 병변들이 네.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얘가 생기는 기전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자가 면역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면역은 나를 보호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게 교란이 오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고 자기를 공격해서 손상받는 기전이 자가 면역 기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교란된 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답이 없죠. 지금 하셨던 광치료라든지 스테로이드 연고나 이런 것들은 증상은 가라앉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때는 좋아지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원인이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실 거고요. 복부에 보여주셨던 그 색소에 그거는 저색소반인데 백반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면 피부염이 계속 있다 없다 하다 보면은 염증이 있는 곳에서의 색소의 불균형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상을 할 때 이제 100이라는 색소가 있다고 치면은 어디는 30이 남아 있고 어디는 70이 남아 있고 어디는 뭐 50이 남아 있는 거예요. 각각이 다르죠. 그럼 되게 얼금얼금하게 보일 거예요. 균일한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백인들은 거의 멜라닌 색소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잘 못 보는데 우리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70% 가까이는 멜라닌 색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균일하지가 못하면은 당연히 우리 얼굴에 기미가 생기는 것도 거기가 색소가 더 많아서 그래 보이는 거죠. 지금처럼 색소가 빠져도 그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백반의 개념은 뭐냐? 완전히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 거기도 공격을 받아서 자가면역 때문에 공격받아서 거기 있는 세포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멜라닌 색소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백색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냥 육안으로 봐도 확실한 색깔의 톤이 완전히 구별되는 구획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모님은 그 구획이 안 보이고 되게 이렇게 비슷한 그레이딩으로 보이는 걸로 봐서는 그거는 백반이 아니고 그냥 저색소반이에요.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백반 같은 경우에는 그냥은 안 돌아오고요. 면역이 회복이 된 상태에서 다시 멜라닌 세포가 이주를 해서 색소를 만들기 시작해서 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때나 돌아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그냥 간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사모님이 더 훨씬 더 지금 심각하네요. 네. 증상이 너무 심각하고. 저 때문에 온 건데 얘는 그냥 갑자기 차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더 두면은 뭐 당연히 이제 어머니 같이 나이가 먹으면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더 열심히 관리하셔야 되겠네요. 좋아하는 음식 5개가 제가 다 못 먹게 하는 음식이네요. 네, 떡볶이, 피자, 라면, 오뎅, 빵. 근데 자주 먹진 않아요. 많이 먹으면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주식은 그냥 일반 우리 그냥 한식 일반 드시죠? 제대로 식사하려고 노력해요. 선생님 음. 유튜브 보면서 좋지 네. 않은 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떡볶이도 뭐 쌀떡 좋은 거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집에서 요리해서 드시면 되겠죠. 오뎅 같은 경우도 안 되겠고요. 네. 선생님 유튜브에 남기신 거 막 계란도 그런 거 시켜서 먹고 네, 근데 거기 계란 받아 먹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자주. 그죠. 네. 생산량은 정해져 있는데 요즘에 계속 이제 팔로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렇다고 뭐 다육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예, 미리미리 잘 선주문해서 예, 먼저 받을 수 있게끔 미리 좀 선을 쓰는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빵도 막 시켜갖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데워 먹어요. 딴데빵 안 먹고 노력은 나름 네. 그래도 조금 하는 편인데 일단은 이제 어떤 노력을 바르게 해야 되는지는 검사하시면 다 나오겠죠.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좋은 걸 자꾸 환자분이 갖고 있는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좋은 걸 자꾸 넣어주려는 노력을 하시는 건 맞는데 더 중요한 걸 자꾸 빼먹어요. 안 좋은 걸 자꾸 넣어주는 걸 막아야 되는 걸 빼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얘를 쉽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계속 안 좋은 걸 넣어주면서 나한테 안 맞는 걸 넣어주면서 자기가 좋아지길 기대하는 거는 그건 오산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완전절식을 한 번은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회복이 되고 좋아진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한 4일 정도에 한 번꼴로는 먹을 수 있어요. 그때도 밀가루라는 건 될 수 있으면 통밀에다가 오리밀이면 좋겠고요. 국산 수입하는 밀에는 농약 성분이 들어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허용 기준치가 다르다는 거 제가 올렸잖아요. 같은 공유인데 왜 같은 공유를 100배의 차이를 두냐고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뭐 100배면 안전하다. 그러면 왜 쌀도 올려놓죠, 왜? 뭐 이해가 안 되는 문제죠. 그리고 허용 기준치라는 거는 실제로는 건강상의 어떤 문제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해타산이고 국가 간의 어떤 문제도 있고 보내주는 것들 기준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허용 기준치만큼 얘를 맞춰달라면 못 맞추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런 허용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허용치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니까 얼마나 예, 진짜 약소국의 비애죠. 아예 그냥 다 생산이 거기서 돼서 수입되는 거는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